오늘의 주제는 우리 도심에 흐르고 있는 오염된 악취 하천입니다. 악취예요, 악취. 냄새 역겨워요. 맨날 이게 일상생활이니까 총 7개 하천 악취를 조사했습니다. 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악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조사한 하천 중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던 하천은 동천이고요. 복합 악취 최대 농도 30배였습니다. 자, 빅펑크 오늘의 예산 446억 4,339만 7,720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쓴 부산 동천, 대리천, 괴정천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그리고 사업 이후 유지 관리 비용까지를 포함한 돈입니다. 최대한 자연 모습 그대로 되돌리는 사업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여된 곳은 동천으로 약 342억 원이 쓰였습니다. 대리천에 약 88억 원, 괴정천은 1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덕정천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현재는 0원입니다. 예, 오늘 예산이 약 446억 원 얘기했는데 그중에 342억 원이면 뭐 4분의 3을 거의 동천에 퍼부었죠. 들어오는 물을 많이 좀 넣어가지고 그죠? 유속을 좀 빠르게 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간의 그 예산들이 쓰였다면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해수도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핵심은 바닷물을 끌어와서 그 하천으로 다시 흘려보내서 네, 그 수질을 그렇죠. 개선하는 건다. 관로에 동천으로 바로 침투 안 되는 이런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은 대체 어디서 그럼 들어오는 것일까? 그 근원, 뿌리는 어디인가? 지금 도시 하천들은 주로 주거지에서 노는 생활하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하수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시작했던 분류식 하수관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조 5,065억 원을 들여서 분류식 하수 관거 사업을 계획하고 동천에 들어가는 모든 오염원은 전용 관로에 모아서 하수 처리를 거친 후 내보내어 5년 동안 1,200억 원을 투입해 오폐수가 유입되는 10곳의 하수 관거를 설치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 10톤 이하는 부산시가 하수 분리식 공사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네. 기획 일환이에요. 네. 예, 일환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사를 왜 못한 거예요? 이런 건물이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냐 하는 게 부산 첫째 이유예요. 완전 똥물이야, 똥물. 저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평소에 어때요, 아버님? 흘러 내려오는 그 깨끗한 물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시에서 한다라고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적극적인 행정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지류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소하천에 포함되는 거라면은 국가 예산이 나오거든요. 소하천 마스터 플랜을 정해놓고 여기서 개선 효과가 가장 우수한 등급을 매겨서 단계적으로 10년, 20년을 하겠다는 것들을 부산시는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4곳 하천의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446억 원,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4,815억 원. 그럼에도 여전히 수질이 좋지 않고 심지어 악취 또한 사라지지 않고. 이 대표님, 이 정도면은 도심하천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은 이건 뭐 되살리기가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여요. 가장 낮은 곳에 모이는 물길을 하천이라 하거든요. 가장 오염원이 모여서 가장 쉽게 망가집니다. 근데 망가지는데 또 가장 우리가 인간이 또 예산과 이런 배려를 하면은 예. 가장 빨리 회복되는 곳이 하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구의 신천, 태화강 네. 이런 성공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와 방향 그리고 소통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예산과 역량을 적절하게 한다면 저는 뭐 살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태화강은 뭐 수영대회가 열릴 정도로 이렇게 좀 복원이 되고 수질 개선이 많이 돼서 태화강의 기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 대구 신천은 또 수달이 돌아와서 살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뭐 가능도 하다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태화강도 뭐 등급에 뭐 11ppm 뭐 정도에서 다시 좋아졌고, 대구 신천도 BOD 8.9 정도는 아주 나쁨인데 좋아진 걸 보면은 예. 살릴 수는 있습니다. 대구 신천의 경우엔 수질 개선을 위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수질 개선 사업을 했는데요. 확인된 돈만 해도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약 4,6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돈 많이 썼잖아요. 조 기자님 많이 썼네요. 네, 이제 오염원 차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1987년도에 시작한 하수 처리장 설치였는데요. 네. 이제 이후 현재 하루 20만 톤씩 유지 용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작점 자체가 좀 이르기도 하고 그때부터 신경을 쓰긴 썼네요, 그죠? 울산시는 태화강 수질 개선을 위해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8년 동안 약 8,520억 원을 썼습니다. 아, 이쪽은 돈을 더 많이 썼는데요. 태화강은 이제 하수관거 분류 사업을 가장 1순위로 하면서 하류에 있는 보철거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물 흐름과 오염을 차단했기 때문에 되는 이런 가장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이제 부산은 이제 이 하수관 분류관도 상류부터 안 하고 여기 했다 막 이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복개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하천 하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참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도 많은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죠? 예, 저 아쉬운 게 많습니다. 한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안 나서 사실 그래서 오늘 부담스러워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약간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왜 돈을 안 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신천이 1조고 태화강이 한 9천억 되지만 네. 거기에 3,500억이 다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러면은 한 6천억 정도로 봐야 되는데 동천 하수처리장 비용 빠지고 이거 5, 6천억 되니까 네. 할 만큼 돈을 쓴 만큼 썼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대구 신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하천 르네상스 이야기하잖아요. 네. 가장 높은 꿈의 단계. 약간 잘못된 사업은 있지만 르네상스를 말할 정도로 수질과 시민들이 가까이 찾는 공간이 됐는데 동천은 이제 이렇게 한숨 쉬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맞습니다. 하긴 뭐 BP에 50 되는데 르네상스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면도 부럽네요. 예. 근데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선거철만 되면 또 단골 공약으로 계속 등장을 해요. 네, 당장 동천만 해도 허남식 전 부산시장부터 역대 시장들의 공약 사항으로 계속 거쳐왔고, 오래됐잖아요. 예, 각 구청장, 시의원 역시 동네 하천 살리기 사업을 공약으로 많이 내걸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자체가 일단 시작하면 다리도 새로 놓고 그다음 벤치도 만들고 벽화도 막 그리고 나면 시민들한테는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돈 투자한 그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실 뭐 악취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운동기구도 넘쳐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업적 쌓기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이제 사실 운 좋게 성공하면 엄청난 업적이 되는 거고, 뭐 실패해도 이제 뭐 딱히 뭐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아닌 거고. 네. 자, 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어떤 대유행 이런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언제부터 뭐 이미 그랬나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천 살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 있잖아요. 청계천? 네, 청계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 복원 사업을 네. 했잖아요. 보상비를 제외하고 약 3,800억 원을 투입해 청계천을 복원하고 이후부터 제2의 청계천을 꿈꾸는 여러 도시들의 하천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프로젝트로 사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제2의 청계천을 꿈꾸는 그런 하천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빅벙커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공사하신 거 마음에 드세요? 지금은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물이 많이 안 내려갈 때는 영 안 좋았다고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물이 쫄쫄 내려갈 때는 여기 이끼가 끼고 이래가지고 영 안 좋더라고. 벌레도 많이 생기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못 내려가게끔 들어가 있어. 못 내려가겠고 한 번도 내려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 굉장히 공사 기간이 아까 10년 그죠 넘었잖아요. 우리가 복개를 할 때 콘크리트 구조물을 넣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에서 뚜껑만 딱 열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외에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강석으로 변한 거 외에는 어떤 친환경적인 부분은 사실은 너무 없습니다. 유지 용수 공급이 안 될 때에는 유속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 상황에서 오수들이 그 침전보에 쌓이거든요. 그 오수나 배수나 또한 또 이제 어떤 뭐 슬러지 같은 생활 쓰레기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밑에서 썩어요. 그러면 악취가 나겠죠.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더라고요. 지금 네. 장마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어요. 개방된 때는 청소한다고 우리 시민단 그 단체원들이 청소하러 내려갈 때, 그래서 저도 그 틈에 내려가 장화신고 내려가 청소한 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진수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이제 흐르는 물 바로 옆을 걸어가고 보행을 하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정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는데 한 번도 못 내려갔다라는 것은 그런 사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상인분들은 좀 많이 허탈하시겠어요. 이제 그거를 공사 기간 동안 좀 인내하셨던 거는 완성이 됐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상권이 좀 활성화되기를. 시행 주체가 부산시 건설본부였거든요. 아니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님 댁의 앞마당을 지금 공사한다고 파헤쳤는데 이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몰라. 그냥 넓은 마음으로 공익을 위해서 하니까 좀 참으세요 하면 참으실 거냐고. 생태적 요소도 찾지 못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거는 행정의 대단한 주민을 향한 그런 신뢰다. 애써서 돈 써서 만들어놨는데 하천으로 내려가는 문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냄새 때문일까요? 상징적인 모습 자체가 거기 열쇠로 그냥 잠궈놨으면 언제든 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케이블 타이로 이제 아예 묶어버렸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자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웬만해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재래시장에 뭐 작업 차량이 한 대만 서 있어도 뒤에 있는 차량 완전 다 막혀. 완전히 이제 차량이 다 서버리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시민들도 되게 위험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 거리를 오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찌 보면 저곳이 이제 뭐 친수 공간이다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저 보행 데크를 조금만 벗어나면 하천 내부가 보이질 않아요. 그 이유가 하천이 좁고 깊기 때문에 그죠. 전혀 이제 친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예산 부족 때문에 너무 짧은 구간을 복귀해서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하천폭이 너무 거의 또랑 수준이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제일 큰 한계가 어쨌든 예산의 70%를 주변에 이제 저 도로 하나 있는 거를 원래는 주거지를 매입해서 그걸 도로를 주고 도로 1차선을 하천을 했는데 도로 기능을 포기해도 안 됐을까. 근데 행정의 측면에서는 도로 기능 포기하고 하천을 더 넓히면은 할 게 많았죠. 폼이 났었죠. 그 한계를 행정적에서는 넘기는 어렵고 귀찮아했을 거예요. 보상 비용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짧은 거 구간 짧은 거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짧더라도 짠 하고 좀 괜찮으면 맞습니다.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이도저도 아닌 뒤에 사진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중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현장을 보고 제가 충격에 빠졌던 포석정. 저 주저앉았거든요. 너무나 초라하고 이렇게 작아서 여기서 잔을 띄우면 흘러간단 말이냐. 근데 이거를 10년이나 걸렸고 돈도 꽤 많이 썼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몇백억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초량천도 총 사업비 395억 원이 투입됐고 우선 1단계 사업을 2021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네. 2단계 사업은 25억 원이 네. 소요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초량천이 지방채를 냈을 거예요. 이거 빚을 내서 한 거거든요. 자체 예산을 매칭을 못 해갖고 국비가 들어왔긴 했지만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좀 그 지방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2단계 사업 역시 구간이 짧아서 복귀된 거 열어서 복원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정비를 할지 지금도 고민 중이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좋게 좀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규모가 작은 현재 보시다시피
초량천 하나 복원하는데도 수백억 원씩 이 세금이 쓰이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사업을 끝내도 계속 또 세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났는데도. 사실 복원된 대부분의 하천들이 물이 흐르지 않은 건천인데요. 그래서 어디에선가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유지 용수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초량천도 마찬가지로 유지 용수 공급 비용도 들고요. 바닥에 끼는 이끼를 제거하는 청소 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 유지 용수 공급에는 약 4천만 원, 이끼 청소는 한 번 할 때마다 약 800만 원씩 듭니다. 그럼 이걸 다 이제 더해갖고 계산을 해보면 초량천은 유지하는 데만 매년 1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매년 1억 원씩 해놓고 타이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여기는 웬만해서 우리가 안 열 거예요. 1억 원씩 쓰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와 이거 속상한 거예요 진짜로. 부산에서 제일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데가 온천천이 20억이 들어가요. 20억이 들어가는데 12억이 전기료고 나머지 8억이 기초지자체에 나눠서 쓰라는 거거든요. 유지 관리는 하나의 인프라, 하천이라는 인프라를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는데 얼마나 맞느냐, 적느냐, 적재적소냐가 있고요.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될 유지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은 미래 세대한테 복지나 교육이나 물려날 게 적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데 좀 기준과 매뉴얼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요 4대 하천들도 유지하는데 비용이 유지 비용만도 들죠. 네, 맞습니다. 대리천은 사업 후 유지용수 공급 비용으로 2억 2,300만 원이 쓰였고요. 네. 동천은 사업 완료 후 지금까지 사후 모니터링 비용, 또 해수도수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64억 7,1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이 중에는 동천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줍는 인건비도 들어있는데요. 매년 8억 원씩 쓰입니다. 야, 청소하는 데만 8억 원씩. 야, 유지 관리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번에 동천을 청소하는 현장을 한번 직접 가봤다고 그래요. 근데 저 대표님, 저게 아까 화면에 봤던 게 뜰채로 이렇게 막 그 스컴을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다른 비밀이 있다면서요? 온이는 퇴적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뭉쳐져 있는 게 온이고 예. 거기서 이제 산소가 공급 안 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거품 같들이 올라오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겹쳐지면서 부유물하고 뭉쳐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뜰채로 뜨더라도 예. 쭉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거한다는 측면보다는 분산시켜서 깔아앉혀서 그냥 좀 없애는 거는 흐트러 흐트러서 본다 봐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기에 그 스컴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게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어주는 거네 매일. 그 일하시는 분들도 좀 허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아무튼 이런 유지관리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은 대충 그 선심성 공약으로 업적 쌓기용 사업으로 이런 거를 진행해서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우 박사님이 늘 지적하시고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또. 네. 게다가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절반, 부산시가 절반 돈을 매칭해서 냈잖아요. 네.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지방하천 대상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 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꼼짝없이 시간에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설계 용역 중인데 여기에 예정된 사업비가 약 490억 원이거든요. 전액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 포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실제로 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악취가 나지 않고 시민들이 좀 이렇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는 이게 세금이 아깝지 않아야 되잖아요. 좀 답답한 대목이 그 규모나 이런 게 꽤 커요.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나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대목 같은데 제가 좀 희한한 이 질문이에요. 지난 한 달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하천 수질이 더 나빠진대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빅벙커가 알아봤습니다. 보시죠. 저희들은 수질 개선 정화 시스템이라고 복합하수 처리 장비인데 저기서 입수구에서 물이 들어오면 1차 탱크에서 좀 큰 슬러지들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탱크로서 좀 더 조밀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3차 탱크 이 플라즈마, 수분 플라즈마에 가서 살균 정화를 합니다. 살균을 시키고 활성탄을 통해 가지고 그 중금속이나 또는 냄새를 좀 제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쪽으로 배출하는 배수 펌프장과 그리고 여기 동래구 산하의
그 우수 토실이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쪽에 물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여기서 물고기 폐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오염도가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소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서 처음에 비가 오면 초기에 비점 오염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 우수 때도 계속적으로 돌려주고 초기에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점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사업비적 측면에서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점시설을 설치하는 그 적지 장소들을 찾기가 어렵고 적지 장소를 찾더라도 사업비 부분이 많이 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 유역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모여지는 20% 30%밖에 안 될걸요. 나머지는 그냥 원료해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유물질 특히 뭐 담배꽁초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벼운 그 종해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잘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보화를 줄여는 주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 효과라는 것은 20에서 30% 정도 보고 있고 물론 그걸 완벽하게 하면 뭐 8, 90%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 듭니다. 이 대표님, 비점 오염원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말 그대로 점이 아닌 것, 비는 아닐 비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점이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공장처럼 점의 오염원은 관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 공장 폐수도 관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점이 아닌 모든 그것들은 비가 오면은 가장 낮은 곳인 하천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점 오염이라고 하고요. 세차장이나 정비소에 이제 기름 찌꺼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비를 타고 이제 막 들어가니까. 공사하는데 그 토사도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요즘 심각한 거는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담배꽁초. 이제 당연히 이제 농촌은 아니어서 농약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전사에서는 약품 항생제 같은 거라든지 반려동물 배변 같은 게 바이러스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 하수 처리 시설이 많이 왔을 때는 이런 가정 하수나 공장 폐수가 하천 오염의 70%였는데 지금 하수 처리율이 높잖아요. 부산이 90%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점 오염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서 60%까지 올라갔어요. 게다가 이제 부산 같은 도시는 대부분의 지표층이 이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오면 비점 오염원들이 이 빗물에 쓸려서 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수질이 오염되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잡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화면에서도 봤듯이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라는 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설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한 뒤에 하천에 흘려보내는 거고요. 이제 부산에선 도심 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온천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모인 단계에서 흘러나가기 전에 상류에서 이런 것들을 탁탁탁 해서 최대한 정화해서 흘러가게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정화시설 하나 설치한 데만 해도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236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네. 그러면 이 대표님, 이거 그래도 이 비싼 거 하나 딱 설치하면 적어도 그 지역만큼은 비점 오염원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도 되는 거예요? 비점 오염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초기 비점 오염원이 BOD가 250 정도 되니까 그걸 막느냐 아니면 비가 온 30분 뒤에 한 30mm 왔을 때 희석화된 물을 막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디까지 능력을 갖췄냐. 그러니까 그 크기와 그리고 매뉴얼에 잘 따라서 초기 우수를 잡고 그 뒤로는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천의 각 구간마다 좀 설치를 해야 그나마 좀 비전 오염원들에 의한 오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 돈이겠죠. 네, 뭐 어마어마한 땅과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제 지금 동천과 괴정천에도 비전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예, 동천은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이제 도시공사 부지를 확보했고 2025년 이제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요? 불길하게. 일단 이 시설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래서 설치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제 구 공유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괴정천의 경우 주변에 마땅한 공유지가 없어서 지금 다른 방안을 찾는 운영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동천 역시 만약 추가로 비전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뭐 상권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부산시에서 좀 획기적인 계획을 하나 세운 게 있다고 그래요. 좀 좋은 얘기 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뭐 엄청 새로운 수질 개선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부산시가 국방부 부지를 활용해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5월에 밝혔는데요. 이 사업은 동천과 문현혁신도시 일원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 지원 시설도 설치하고 이제 보행길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동천에 이제 시티 크루즈를 띄우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천의 크루즈요? 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도 사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동천 일대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동천 수변을 따라 보행 데크와 보행교를 가설하고 친수 공간을 이벤트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북한 지역에서 55 보급창, 서면 중심까지 이어지는 시티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그거 검은 덩어리 둥둥 떠다니는 거 쿡 찔러가지고 지금 깔아앉히고 있는데 시민들은 악취가 나서 일부러 그 거리를 돌아가고 이사 가고 그러는데 무슨 크루즈 얘기 갑자기 하면 안 붙잖아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게 꿈을 꿀 수는 있겠나 생각되는데 현재는 당연히 안 되죠. 좀 작은 규모의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한 30명, 50명 규모의 또 유람선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부산에서는 수영강에서 센텀으로 올라가는 경관이 좀 좋고 향후에 좋아진다면은 북한에서 서면 강무역까지는 가능하긴 한데 뭐 잘 되면야 뭔들 못 띄우겠습니까? 네, 여러 뭐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게 나왔겠죠. 동부에서 마지막 여기가 개발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워터프론트 사업을 해서 약간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하천 쪽으로는 어떤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워터프론트 사업 뭐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희망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니까. 그러나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거 포장지만 잘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 그런 일의 반복은 아닐지 우리가 관심 깊게 좀 지켜봐야 뭐 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뭐 앞으로 투입될 예산까지 뭐 상당하잖아요. 뭐 관심 뭐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동천 지류인 이제 부전천도 복원할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제 과거 2018년에 백지화된 사업이었는데 뭐 서면 아시죠? 서면 알죠. 부산은 서면이죠. 이제 그 서면이 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지만 사실 그 아래로는 이제 부전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여길 다시 열어서 복원하겠다. 이제 뭐 이런 건데 동천 부전천뿐만 아니라 낙동강까지 앞에 이제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 하천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04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네요. 환경부와 부산시가 각각 50%씩 부담하거든요. 이제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는 좀 다르게 세금 낭비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또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겠죠. 이런 어떤 예들이 아마 그죠? 논의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이제 지금 기본 설계를 지금 돈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 기본 설계를 하면 그게 맞게끔 단계적으로 내려올 건데 지난 87년도 하천 살리기 사업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동천이 선정이 되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좀 자문단을 좀 잘 꾸려서 그 지난해 실패한 것들은 사실 백서도 한번 내놔요. 실패한 백서도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첫 단추부터 좀 거버넌스와 협치를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기대감을 또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빅벙커가 4대 악취 하천으로 꼽은 동천, 덕천천, 괴정천, 대리천까지 해서 요목조목 살펴보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악취 없는 깨끗한 하천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제대로 우리가 좀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의 경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 줄 평을 좀 이렇게 세게 내놓으면서 마무리 줘볼까요? 우 박사님? 관련돼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제대로 좀 예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천이 살아나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자님. 네. 네, 한 줄 평. 아까 이제 소설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소설은 사실 있을 법한 이야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를 보통 소설이라고 하는데 동천 시티크루즈 이거는 소설이 아닌 판타지다. 느낌표 붙이겠습니다. 판타지 땅. 네. 근데 제가 좀 이제 저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뒤에다 제가 괄호 열고 달게요. 네. 지금으로선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좀 걸어보면서 자 이준경 대표님. 저는 뭐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천은 완벽한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으니까 통합하천이라는 왔으니까 주눅 들지 말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존에 3-4차례 실패하신 분들은 이번에 거의 다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예. 한 줄 평으로서는 이제 횡으로 긴 한 줄 평이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만난 분들께서 한결같이 해주신 말씀이 하천에서 적어도 냄새만큼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좀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시민들에게 휴식 또 편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깨끗한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하천은 우리가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닐까요? 정말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희 빅벙커에서도 그 날을 위해서 감시자의 역할을 앞으로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